BCG의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주기가 28일로 단축됩니다. BC보건당국은 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을 기존 권고와 같이 28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BC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 간격을 앞당겨 주내 접종 완료자 수를 보다 빨리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BC주는 지난 5월부터 1차와 2차 백신 접종 사이 간격을 16주에서 8주로 앞당겨 접종을 실시해왔는데 보건당국은 이를 각 제조사의 권고대로 4주 간격으로 재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확산세가 거세진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에서는 백신 1, 2차 간 접종 간격이 28일로 조정됐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날부로 접종 간격이 단축될 예정입니다. BC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은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인테리어 보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확진자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1차 접종밖에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주내 백신 접종 완료자의 수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12세 이상 BC 주민의 82%가 1차 백신을 접종했고 70.3%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BC 주민은 83만 3,300여 명에 이릅니다. 헨리 보건관은 우리는 이번 조치로 접종 완료자 수를 끌어올려 면역 인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며 오늘 발표의 결과로 조만간 백신 접종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앞으로 백신 접종 간격이 단축되더라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거나 핫스팟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면역 체계가 최적의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너무 빨리 2차 접종에 나서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1차와 2차 접종 사이에 3개월의 간격을 두는 것이 특히 노인들에게 더 나은 면역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헨리 보건관도 이와 관련해 백신 첫 투약 후 6주에서 8주를 기다려야 더 나은 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델타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약 17개월 동안 잠정 폐쇄했던 육로 국경을 개방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3일 이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9일 예정대로 캐나다 입국을 자유롭게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캐나다와 미국 간 육로 국경에서는 양국 거주자들의 비필수 이동이 금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미국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 단순 관광 및 쇼핑 등의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비필수 여행 제한 조치에 합의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단 캐나다는 예정 기한보다 빨리 미국 관광객에게 국경을 개방한 한편 미국은 최소 오는 21일까지는 캐나다 관광객의 비필수 입국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국경 개방은 미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결정됐습니다. 미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미국에서는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0만 7,14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는 일평균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2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측은 현재 캐나다를 포함한 백신 접종을 끝낸 외국인 방문객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캐나다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게 확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양국 국경의 통제를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BC주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주 질병관리센터가 6일 발표한 지난달 25일부터 31일 사이의 BC주 코로나19 확산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확인된 총 1,488명의 BC주 확진자 중 95%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감마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전체 감염자의 3%였고 나머지 2%는 알파 변이 감염자였습니다. BC주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은 7월 세 번째 주에는 39%, 네 번째 주에는 61%였던 것과 비교하면 BC 내 델타 바이러스 확산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수지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약 한 달여 동안은 100명 이하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7월 말부터 급속도로 증가하더니 지난주에는 400명 이상의 1일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특히 최근 비수지 신규 확진자 중 약 60%가 인테리어 보건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데 BC CDC 자료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인테리어 보건당국 지역의 787명의 확진자 중 99%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였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중심이 된 확산세에 켈로나를 비롯한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은 2주 전부터 실내 공공장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한 데 이어 지난주부터는 실내외 사적 모임 인원이 제한되고 여행 자제령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의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감염력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라우토 UBC 동물학 교수 등 BC 주요 대학 연구진을 필두로 한 BC주 코로나19 모델링 그룹은 지난 6일 바이러스 확산 모델링 리포트를 통해 지금의 추세라면 오는 9월에는 BC 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설 수 있고 중증 환자 수 역시 약간의 잠복기 후에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중심의 4차 확산을 경고한 바 있던 코로나19 모델링 그룹은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는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백신 접종과 실내 장소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만이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사실상의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며 올림픽을 마무리했습니다. 캐나다 선수단은 지난 8일 새벽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총 24개의 메달을 따내며 메달 집계 순위 11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캐나다의 올림픽 24개 메달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보이콧으로 인해 반쪽 대회로 치러졌던 지난 1984년 LA 올림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이며 순위도 지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후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캐나다의 이번 대회 마지막 메달은 사이클에서 나왔는데 7일 저녁 이지 벨로드롬에서 열린 사이클 트랙 여자 스프린트 결승 금메달 결정전에서 켈시 미첼은 우크라이나의 올레나 스타리코바를 제치고 본인의 올림픽 최초 금메달이자 캐나다의 이번 대회 24번째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한편 8일 열린 도쿄올림픽 폐막식에서는 육상 10종 경기 금메달리스트인 데미언 워너가 캐나다의 기수로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1년 미뤄져 치러진 이번 대회는 미국이 총 113개의 메달로 3대회 연속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지난 1984년 이후 가장 적은 20개의 메달로 종합 순위 16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하계올림픽은 3년 후인 2024년 여름 파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